공유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타입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내분점과 외분점의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내분점과 외분점의 벡터 공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 앞 페이지 7페이지 살짝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의 내분점 공식을 선생님이요 쫙 유도를 해놨어.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줄에요 별표 두 개가 있으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 M 벡터 P, B는 M 벡터 A, P야 라는 이와 같은 글이 보일 거야. 자, 이때 이 P라는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즉 우리는 요와 같은 정보만 보고도 와우, P라는 점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자, 마찬가지 얘기해 볼 겁니다. 아래쪽에 외분점 공식에 보면 마찬가지로 M 벡터 BQ는 M 벡터 AQ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점 Q는요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었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조의 식만 봐도 와, 점 Q는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자,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와, A의 벡터가 있다 쳐, B의 벡터가 있다 쳐. 얘를 M 대 N으로 내분. 이것도 내분의 표현이지만 이것도 내분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에는요 이렇게 노골적인 내분의 표현이 아닌 그 외에 다양한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답니다. 자, 그래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안 좋구나. 잠시만요. 불량이 아닌 펜을 찾아보자. 불량인데? 100% 불량일 수가 있지? 오, 불량 아니가 하나 나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어놓도록 합시다. M 벡터 P, B는 M 벡터 A, P다 라고 이렇게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벡터 P가 있어. P에서 B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벡터를 보면 예를 들어 양변을 M으로 나누면 벡터 P, B는 M분의 M 벡터 A, P인데 여기서 M과 N이라는 숫자는 양수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와, 평행하다는 거네. 즉 같은 방향이라는 거네. 그러므로 A는 여기에 이렇게 놓여서 이와 같은 방향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얘네는 모두 다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벡터야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외분점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M 벡터 B, Q는 M 벡터 A, Q다 라는 이 표현만 보고도 점 Q는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역시 여기에서도 M과 N은 어떠합니까? 양수예요. 몇 대 몇이라는 B의 값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 얘를 만약에 나눠서 N분의 NAQ라고 하면 와, 요 벡터와 요 벡터는 평행한데 평행하다라는 의미는 같은 방향이냐 다른 방향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현재 양수니까 같은 방향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이 바로요 내분점과 외분점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실제 문제는요 요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여기에 보면 P가 두 번 나오고 있죠. 요 P가 시점이면 시점, 종점이면 종점, 두 번 나온 점의 위치가 보통 각계 매칭이 돼서 나와. 즉 벡터 PB는 와, 요거 위치 바꾸고 싶은데 PA로 이렇게 벡터 PA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N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m 벡터 PA라고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이때는 서로 다른 방향이 되겠죠. P를 중심으로 한쪽은 PA, 한쪽은 PB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의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은요. 요 유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요런 꼴의 구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가끔 외분점과 관련된 요 구조가 나오고 실제로 얘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요 구조를 딱 보자마자 와우, 점피는 AB를 MN으로 내분했구나. 요걸 좀 알아야겠지? 그래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요런 구조로 나옵니다. 3벡터 PB는 마이너스 2의 벡터 PA.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부호가 서로 반대네, 시점이 같네. 그러면 점피는 내분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주고 이상한 게 또 있네. 예,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선 한번 보자. M과 M 부호가 서로 같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같아? 종점이 같을 때는 외분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은 두 개라 그랬어. 얘하고 얘의 부호가 서로 반대 그리고 같은 시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내분점인데 어떤 내분점이다? A에서 B 방향으로 3대 2로 뭐하는 점이다?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와우, 부호가 같은데 종점이 같구나. 같은 종점이 나오는구나. 이게 판단이 되면 점피는 3분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수학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빠르게 몇 개 하고 가도록 하자. 이런 거죠? 딱 만들면 됩니다. O 벡터 P A는 마이너스 3 벡터 PB야. 이와 같은 식이 나왔어. 다르네, 같은 시점이네, 내분점이네. 점피는 3분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을까? 3대 5로 내분.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항상 A에서 B 방향으로 3대 5로 내분.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7 벡터 AQ는 3 벡터 BQ다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보여. 그럼 우리는 점Q는 3분 A, B를 몇 대 몇으로? 3대 7로 외분하고 있구나 라고 막바로 읽어줘야 된다요.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무게중심과 관련된 벡터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보도록 하겠다요. 자, 똑같습니다. 얘도.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점 A, 점 B, 점 C, 점 G라는 이 네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소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는요. 우리 공식 외울 때 보통 무게중심 공식 뭐라고 외웠어? 무게중심은 시작!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콤마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였어요. 여기서 뭐냐? 3분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 플러스 벡터 C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자, 그러면 요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의 용도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요. 세 벡터의 합이 등장할 때, 삼각형에서 세 벡터의 합이 등장할 때 종종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라는 요 개념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됐죠? 외울 필요도 없이 그냥 기존 공식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의 성질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요. 무게중심, 특히 정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무게중심에서 각 꼭지점으로 가는 벡터를 모두 더하면 힘의 균형이 잡힌 곳이기 때문에 항상 0벡터가 됩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에 있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해요. 굳이 정삼각형이 아니어도. 자, 벡터 GA 플러스 벡터 GB 플러스 벡터 GC를 계산하면 얘는 무조건 무슨 벡터가 된다? 0벡터가 된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진짜 그런지 증명을요 선생님이 수식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GA 더하기 벡터 GB 더하기 벡터 GC를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그러면 요 벡터는 D 빼기 앞이니까 벡터 OA 마이너스 벡터 OG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더하기 벡터 OB 마이너스 벡터 OG 더하기 벡터 OC 마이너스 벡터 OG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얘를 정리하면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 더하기 벡터 OC 마이너스 3배의 벡터 OG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의하면 3분의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를 우리는 벡터 G라고 합니다. 라는 이런 개념을 배웠지. 그럼 우린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네. 오, 벡터 A 더하기 벡터 B 더하기 벡터 C는 결국 3벡터 G와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데 벡터 OA가 뭐야? 벡터 A죠. 벡터 OB는 벡터 B, 벡터 OC는 벡터 C, 마이너스 3벡터 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3G니까 결국 얘는요 3벡터 G 마이너스 3벡터 G가 돼서 무슨 벡터가 된다? 0벡터가 된다. 자, 수식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뭐 결론만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개념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10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풀어보세요. 시간은 40초. 답 나온 사람 답은? 답은 몇 번? 4번. 우리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 ABC의 위치 벡터를 각각 벡터 A, 벡터 B, 벡터 C라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 3분의 A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벡터 PG는 L 벡터 A 더하기 M 벡터 B 더하기 M 벡터 C 네, L 플러스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요 무게중심 G의 위치 벡터를요, 요렇게 표현해 볼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3분의 벡터 A 플러스 벡터 B 플러스 벡터 C라고 구한다. 방금 전에 배운 개념이죠. 또한 점 P의 위치 벡터를 표현해 볼 겁니다. 점 P의 위치 벡터를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선분 A,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했으므로 A에서 B 방향으로 1대 3으로 내분 이래서 얘는요 4분의 1 벡터 B 더하기 4분의 3 벡터 A라는 이와 같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보고 벡터 P, G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얘는 D 빼기 압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벡터 G 마이너스 벡터 P 이렇게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벡터 G는요 3분의 벡터 A 플러스 그냥 한꺼번에 통째로 할 걸 그랬나? 이고요. 그냥 여기에서 막바로 갈게요. 이렇게 막 쪼개지 말고 자 얘는 4분의 벡터 B 플러스 3 벡터 A 얘를 계산하랍니다. 그냥 통분해버리면 되겠죠? 12 그리고 4 벡터 A 더하기 4 벡터 B 더하기 4 벡터 C 마이너스 3 벡터 B 마이너스 9 벡터 A 요래서 계산했더니 4에서 빼기 9하면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12분의 5 벡터 A 그리고 이제 B 계산하면 4에서 마이너스 3하면 1이네요. 그러므로 12분의 1 벡터 B 그리고 C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는 12분의 4 벡터 C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LMN이라는 것은 여기에 붙어있는 요 개수자 요 녀석을 모두 다 더하시오 라고 했어요. 더하면 몇이 나온다? 0. 어려운 거 없죠?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삼각형의 위치 벡터의 활용 1, 2 쉬운 문제 유형과 어려운 문제 유형 두 개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줄여야겠군요. 자, 삼각형의 위치 벡터의 활용 1입니다. 자, 얘는요 쉬운 유형이에요. 선생님 쉬운 유형인지 어려운 유형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최종적으로 두 개의 벡터만 살아남아 있으면 쉬운 유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뒷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바로 뒷페이지 12페이지에 삼각형의 위치 벡터의 활용 2라고 해서 어려운 유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려운 유형의 특징은 3개의 벡터가 살아남는 유형입니다. 3개의 벡터가 살아남는 어려운 유형이라고 3이라는 숫자를 맨 위에 개념의 제목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삼각형이 이와 같이 있어요. 그런데 두 양수 m, n에 대해서 m과 n은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이는 요 내분점 상황을요 내분점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에 의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 n의 n의 p, b는 부호가 내분점이면 반대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m이라고 써주고 b, c다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얘는 선분 BC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야 라는 요 상황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의 벡터만 살아남는 유형이라는 것은요 벡터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다 해석할 수 있지. 그래서 얘가 쉬운 유형이야. 점 P는 선분 누구를? B, C를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정보를 이 두 개의 살아남은 벡터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벡터 PB와 벡터 PC는 얘는요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라고 2번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한 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삼각형 ABP의 넓이와 삼각형 APC의 넓이의 비가 몇 대 몇임을 알 수 있다? M 대 N임을 알 수 있다. 자, 문제의 모든 벡터의 시점이 P로 시작되는데 시점이 다른 벡터 A와 B가 보이면 자, 벡터가 여러 개 나왔어. 다 P, A, P, B, P, C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데 뜬금없이 그 시간에 벡터 A, B 이런 애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무조건 벡터 PB 마이너스 벡터 PA로 시점을 동일하게 맞춰서 이렇게 변형시켜서 풀라는 의미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푸는 문제 유형이 쉬운 유형입니다. 자, 아래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요 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평면 위의 점 P와 삼각형 ABC에 대하여 2벡터 PA 더하기 4벡터 PB 더하기 벡터 PC는 벡터 BC가 성립한다. 자, 삼각형에서 나오는 벡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식이 있죠. 우리는 이 식을 정리했을 때 총 벡터가 3개가 살아남냐 2개가 살아남냐 요거를 확인해야 돼요. 2개가 살아남으면 쉬운 유형, 3개가 살아남으면 어려운 유형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 녀석을 계산을 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시점이 뭐예요? P로 시작되고 있지? 그런데 뜬금없이 이상한 거 하나 있어 없어? 있지? 벡터 BC. 얘는 어떻게 바꿔야 된다? 무조건 벡터 PC 마이너스 벡터 B, B로 바꿔야 된다예요. 이렇게 바꿔놨더니 와우! 양변에 벡터 PC가 있네. 똑같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녀석 이렇게 합쳐서 계산하면 결국 식이요. 2벡터 PA는 마이너스 5벡터 PB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처럼 벡터가 딸랑 2개만 살아남는 녀석. 이게 바로 쉬운 유형이다. 그런데 딱 봤더니 부호가 반대고 시점이 같으니까 점P는 내분점이죠. 내분점은 내분점인데요. 변 A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고 있습니까? AB를 5대2로 내분, 5대2로 내분. 그러므로 M이 5고 N이 2니까 M 빼기 N은 3이라고 간단히 답을 내실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요 어려운 유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상급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갈게요. 잘 들으세요. 이 개념이, 이 어려운 유형 개념이 시중교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교재가 한 권도 없어. 그러니까 잘 정리하십시오. 자, 삼각형에서 위치 벡터의 활용 2. 문제를 풀었는데 2개가 살아남으면 막바로 내분점이네 외분점이네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씨 3개의 벡터가 살아남을 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요. 자, 3개의 벡터를요 우리는 어떤 꼴로 바꿔야 되냐? 벡터 더하기 벡터는 마이너스 벡터의 꼴로 무조건 이항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 마이너스가 나올게요. 어려운 유형이다 보니까 이 구조를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 여기 보이는 이 2개의 벡터를요 하나의 벡터로 합쳐버려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벡터는 마이너스 벡터꼴, 쉬운 유형꼴로 바뀌기 때문에 자, 이때 이 2개의 벡터를 하나의 벡터로 합치기 위해서 우리는 내분점 공식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2개의 벡터를 한 덩어리의 벡터로 합치고 싶으면 우리는 여기 3하고 2라는 숫자가 보이죠? 앞에 2개를 더해서 5라고 써주고요. 5분의 3 벡터 PB 더하기 2 벡터 PC라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에 오자는 제끼고 요 속에 있는 것만 보자. 자, 요 속에 있는 것만 보면은 얘는 뭐예요? 내분점 공식인데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얘는 내분점은 내분점인데 어떤 내분점 되겠습니까? 선분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P야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맞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P가 아니고요. 선분 BC를 2대 3으로 요거는 시점으로 위치 벡터의 시점으로 잡으니까 선분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이거 전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분점을 뭐라고 쓸 거냐면 뜬금없이 벡터 시점은 일치해야 되니까 P 써주시고요. 뜬금없이 Q라는 점을 하나 이렇게 적어버리면서 이 점 Q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점 Q는 선분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점 Q를 이용해서 나타낸 후에. 그래서 3번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할 건데 이때 Q를 쓰건 R을 쓰건 중점이어서 M을 쓰건 이런 문자 등등의 새로운 문자를 내 맘대로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대신 나타내면서 이 M이, 이 Q가 혹은 이 R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점은 어떤 점이라고? 선분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인데 그 내분점에 이름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Q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이 점 Q는 선분 BC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두 번째 보도록 하자. 벡터 PA 더하기 벡터 PB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시작! 2의 2분의 벡터 PA 플러스 벡터 PB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봤더니 뭐야? 3번 AB를 1대1로 내분, 일명 중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나는 중점이니까 얘를 점 M이라고 칠 거야. 그러면 BM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겠지. 자, 이때 이 점 M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다? 얘는 3분 AB에 그냥 뭐라고? 중점이야. 혹은 1대1로 내분이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Q 써봅시다. Q. 모두들 이와 같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서 푸는 거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 그래, MQR 이런 새로운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서 두 개의 어려웠던 벡터를 하나의 내분점 벡터로 변형해서 최종적으로는 두 개의 벡터만 살아남는 쉬운 유형으로 바꿔서 푸는 거다. 이게 어려운 유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유형 문제에서는 종종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조금 정리하고 가도록 하자. 자, 여기 삼각형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요,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선분 BC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Q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Q를 잡았어. 그리고 다시 이 Q를요, 선분 AQ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요 비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했을 때 요 일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우선은 이만큼의 넓이부터 구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M 플러스 N분의 N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가 남았으면 요 전체 넓이에 요만큼만 구하는 거니까 다시 뭘 곱해준다? A 플러스 B분의
넓이 관련 B. 뭔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기까지 구했을 때 내가 이 전체를 다 구한 거야. 얘를 한 번 더 곱해줌으로써 이 전체 중에 이 일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자, 요 급의 문제 두 문제 실어놨어요. 한 문제는 선생님이 풀어줄 거고요. 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넓이가 60인 삼각형 ABC의 내부의 한 점 P에 대해서 3 벡터 PA 더하기 2 벡터 PB 더하기 벡터 PC는